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마 대선 기간에도 계속해서 재판 소식이 좀 들려올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다시 나오는 것 네.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도 후보들 간에 이런 공방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용태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저는 정치가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적으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저희 당에서 배출했고 또 국민들께 많은 약속을 했고 또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 많이 해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을 탄핵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리도 지켜야 되고 또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예. 그걸 또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그게 전자만을 추구하면은 정치 집단이 아니고 조폭 집단이나 다를 게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정치인들한테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사 구별. 민주당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대선판을 배후에서 뭔가 조종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뭐 한덕수 대행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윤 전 대통령이 뭐 의중이 실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재구속시키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요, 뭐 그런 재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유의미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네.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인데 예. 이미 지금 다 끝났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재판 출석도 계속 예, 하고 뭐 있고. 다 네. 끝난 정치적으로 다 끝났는데 이것을 재구속해야 할 유의미한 사유가 있을까에 네.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전 대통령이 배후에서 정치를 한다, 뭐 또 대선에 역할을 하려고 한다 한 그런 비판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우려는 저희가 해야죠. 네. 그걸 왜 민주당이 하는지 오히려 모르겠어요. 당에서. 저희가 경계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진정성이 좀 의심이 되는데요. 예. 네. 근데 뭐 지금 거기서 그 맥락에서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 어제 경선 후보 4명이 추려지는 결과를 보고 오히려 그 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뭐 변호인단을 통해서 사진이 공개됐다라는 거나 네. 아니면 윤석열 신당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안 좋게 작용을 해서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지지층 여론이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경원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도 좀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서두에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표현들을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당원분들하고 만나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 들고 이대로 가다 본선에서 못 이겨 이런 우려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관계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저희가 함께했던 대통령으로서 인간적인 관계는 유지해야겠지만 공적인 집단으로서 정당으로서 정치적인 관계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당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뭐 국민의힘이 특정인을 지키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예.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네.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야 되는 공당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것들이 이번 경선에도 영향을 안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사진도 그렇고요. 예. 예.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게 시간이 빨라질 거다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판사가 너무 극한 직업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판사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이걸 대선 전에 유죄 판결을 확정 판결을 다시 내자니 대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뒤로 미루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이재명 예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됐을 때 대법관 지명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큰 혼란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대법관들이 판단을 할 텐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판단을 안 하는 것도 정치를 개입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633이라는 원칙대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 왔던 것이 있잖아요. 선거는 선거대로
이 대법원 판단은 판단대로 좀 분리해서 대법관들의 원칙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예. 들고요. 예. 법조계에서는 근데 파기 재판 가능성보다는 만약에 뭐 2심 결과를 조금 뒤집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파기환송 정도일 거다라는 예, 얘기를 예. 하는데 이게 후보 등록 이후에 만약에 결론이 그렇게 나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예상하고도 만약에 이재명 예비 후보를 후보로 선출한다면 그 역시 민주당의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알고도 뽑는다면 네. 그거는 뭐 민주당원들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몫이겠죠.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말도 좀 많이 아끼고 있는 것 같고 정책 홍보 위주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사법 리스크 언급을 하는 일이 좀 적어졌다고 해요. 물론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뭐 그제도 대장동 재판을 다녀오고 이러긴 했습니다만 재판받는 본인의 모습보다는 그냥 유력 주자로서 공약 얘기하고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아예 지워버리는 작업을 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죠. 왜냐하면 네. 이재명 예비 후보가 이제 지난 대선에서 낙선하고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당권을 딱 장악하고 나서 그 룰을 바꿨잖아요. 여러 가지 기소라든지 뭐 예. 민주당 안에 당원 당규에 네. 주요 당직자들이 이제 뭐 주요 혐의에 대해서 기소됐을 때 그 당직에 대한 네. 그리고 또 결정 권한에 대해서 뭐 해야 그런 되냐, 권한 말아야 그런 되냐. 해석들에 대한 당원 당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바꿔가면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네. 판단을 했었고 또 뭐 경선 룰 같은 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이제 유리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꿔가는 모습들을 보면 만약에 정말 에커께서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예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는 거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충분히 지금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어떤 법규 개정들, 법령 개정들을 해 나갈 것이 농후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 돼버리면 그렇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여대 야소 상황이 되고 네. 또 지금 거야가 192석인 거잖아요, 현재. 네. 이건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야당의 의석수를 가져갔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87헌법체제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에 부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예. 저희가 108석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제 이낙연 전 총리를 저희가 모셨었는데 민주당 출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김용태 의원도 대법관 임명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다 가져가게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크신 것 뭐 같아요. 사법권도 장악하겠다는 거고 네. 행정권 장악하고 또 소수의 그런 지지층으로 또 당을 장악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권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그냥 사실상의 독재 체제를 아이디어 나온 거긴 유지하겠다라는 한데 거다. 실제로 그것도 가져갈 걸로 좀 보시나요? 예산 편성권이요? 네. 근데 예산 편성권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문제 의식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기재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또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에 어떻게 보면은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기재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관 간의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사람과 사람의 견제도 중요하겠지만 네. 직업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들 간의 견제도 필요한 거고 기관과 기관 간의 견제도 필요한 거고 그 역할 지금 계속 기재부가 해왔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실에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예. 후보가 야당 지역구에 예산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야당 의원들 다 옥죄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최소한 지금 기재부나 행정부는 지역 공무원들이 여야의 균형하고 공정한 배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고. 예.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 결국에는 야당 기들이기를 하겠다라는 걸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장악하겠다라는 것이고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될 경우에.